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새 단원을 공부하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19세기의 조선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세도정치 기억나죠? 세도정치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백성들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업 시간에 영화 군도를 봤을 텐데, 바로 영화 군도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백성들의 봉기의 예를 이야기로 꾸며가지고 했던 영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도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밖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교과서에 보면 이양선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조선 배랑 많이 다르게 생겼죠? 여러분이 여지 공부했던 교과서에 나온 이렇게 서양과 일본 세력들이 와가지고 교역을 빌미로 조선에게 간섭하려고 하고, 조선에게 야, 교역로를 열어라, 니들 우리랑 교역하자라고 하는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에 내부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밖에서 여러 다른 나라 세력들이 조선을 자꾸 간섭하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고종이라는 왕이 올랐는데요. 이 고종이 되게 특이하게 왕이 오릅니다. 여러분이 군도에서 봤을 때 그 시대가 철종시대라고 나왔거든요. 철종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예, 조선시대에는 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왕가의 친척 중에서 아들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철종한테 입양을 시켰어요. 그게 누구였냐? 고종이었어요. 자, 입양을 했다는 건 원래 아빠가 철종이 아니죠. 그럼 원래 아빠는 누구냐? 흥선대원군이 아빠였어요. 자, 그래서 고종을 왕을 시켰는데 문제는 고종이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빠한테 의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이 왕의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펼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도정치 시대에 그때는 그 수렴청정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줬는데, 흥선대원군은 생각보다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노력했고 민생안전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군포는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그때도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했는데 그 백성들만 군역을 부담했어요. 원래 양반들을 내야 되는데 좀 편법을 쌓고 양반들이 군역을 잘 부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농사 지어야 되는데 군대로 끌려가면은 집안을 이끌어 나가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군포라는 세금을 내 가지고 군대를 안 가도 됐어요. 근데 이 군포가 무명이나 삼배, 천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담하면 됐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비쌌다라는 거죠. 근데 세금을 국가에서 냈던 이유는 이게 국가에서도 필요하니까 이걸 세금으로 냈다는 건데,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담하게 하면 백성들한테 조금만 걷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하자라는 이런 개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서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마디로 해서 서원은요, 지역에 있던 그 유생들을 가르치는 선비들이 학문을 닫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 문제는 여기서도 백성들을 착취를 했어요. 백성으로부터 착취를 하니까 이거를 대폭 정리를 했어요. 백성들 삶을 힘들게 한다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민생안전 굉장히 열심히 개혁을 추진했는데, 문제는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재건하려고 이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착출해갖고 일을 시켰겠죠. 조금 원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흥선대원군의 업적이에요. 뭐 좋은 일도 했고 나쁜 일도 했죠. 그래서 당시 흥선대원군이 즉위를 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 얘기를 계속 하자면, 앞서 말하지 않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쇄국정책이라는 걸 펼쳤는데, 쇄국정책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자, 서양 나라와 교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배가 오면은 총 쏴서 돌려보내거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쇄국정책을 펼쳤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유럽에 있는 프랑스와 한번 마찰이 일어났는데, 그때 강화도에서 프랑스와 마찰을 일으켜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때 전투가 병인양요입니다. 병인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병인양요가 있고요. 그리고 강화도에서 또 이번에는 미국 함대가 와가지고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이때를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둘 다 양요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병인과 신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때 당시 연도를 말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미국과 함께 이렇게 강화도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뭐 이기기도 하고 몰아내기도 하고 좀 지기도 했어요. 프랑스한테는 졌고 미국한테는 사실상 몰아냈는데, 이기고 나서 나중에 세운 이 비가 바로 뭐냐? 척화비예요. 이 척화비를 보면 바로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척화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한 일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흥선대원군이 태국 정책에 대해서 굳건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는지 이 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누가 왔냐? 일본이 왔어요. 일본이 1875년에 조선이 개항을 하도 안 하니까 아예 뭘 보냈냐? 군함을 보냈어요. 군함을 보내가지고 강화도 앞바다에서 초지진 주변을 막 이렇게 측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조선군은 일본군에게 발포를 했겠죠.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바다 와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측량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일본 군함도 초지진, 즉 강원도에 있는 초지진에다 이렇게 발포를 해갖고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빌미로, 이 사건이 엄청 크진 않았는데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조선에게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개항을 요구하면서 맺었던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은 선생님이 오늘 동영상 강의에서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잘 보면은 굉장히 일본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알아볼 건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 왜 불평등한 조약일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